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또 이 파장이 앞으로 어디까지 번져 나갈지 몰라서 계속 주목을 하면서 또 취재를 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국 펀드입니다. 사모펀드, 조국 장관 일족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가족 펀드, 조국 펀드. 저는 이 조국 펀드가 판도라의 상자, 또 나아가서는 조국 장관을 궁지로 몰아넣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스모킹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차마 제가 지금 뭐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까지 있는데, 이런 것이죠. 이 조국 장관 일가가 가족들이 뭐 천안까지 처음 동원돼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돈의 출처, 또 74억 원 약정을 했는데 어디서 걸으려고 했는 건지, 투자 업체들을, 그러니까 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들이 간급 공사를 수주를 하고, 또 거기서 같이 협약을 맺은, 컨소시엄을 맺은 쪽이 서울 지하철공사, 와이파이 공사 1,500억짜리 수주를 하고, 전국 버스 와이파이 수주를 하고, 물론 나중에 다 감당이 안 돼서 다 무산됐지만은, 지금 소송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들이 너무 의혹이 많습니다. 이것은 정권 비리가 아니면, 정권 차원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죠. 일단은 의혹입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목적이 뭘까 해서 또 대규모 정치자금 조성설까지 막 나옵니다. 확인은 아직 안 되고 있지만은, 저도 이 조국 펀드가 아마 조국 장관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뭐 자금 만들기 아닌가, 뭐 그런 해석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권력형 비리의 그림자가 저는 보이고 있는데,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 그런데 조국 장관은 계속 이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운용사, 이 펀드 운용사의 실질적 소유주로 거의 뭐 드러났죠. 오촌 조카도 뭐 명절에 한두 번 만나는 사이고 그래 가까운 사이도 아니다. 그냥 거기 소개로 사모펀드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업체 대표, 그러니까 그 사모펀드에서 투자한 업체 대표 최모 씨라고 있습니다. 최모 씨와 그 오촌 조카 지금 해외 도피 중입니다. 해외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 도망가 있습니다. 오촌 조카가 투자업체 대표와 통화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이 투자업체 대표가 공개를 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이러면 다 죽는다. 뭘 이러면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수사해야 됩니다. 조국동 낙마한다, 이렇게 다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촌 조카, 조국 후보자,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최모 씨, 웰스 CNT 대표죠. 그 투자한 업체입니다. 외국에서, 해외 도피 중인 외국에서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사청문회 전입니다.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서, 문재인 정권의 배터리 육성 정책에 맞물려서 투자한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권의 그 핵심 정책에 맞물린 부분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그 지적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배터리 육성 정책에 투자했다면 완벽하게 정황이 인정되는,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 이해충돌. 이게 뭡니까? 고위공직자가 공직에서 얻은 정보, 권한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다. 정말 조 후보자 낙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뭐 IFM, 익성 다 난리 날 거고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IFM, 익성 이런 것들 전부 다 투자사 또 연결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이것도 다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죠.
아마 진실이 밝혀지면 그렇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으면은 이것을 수사를 해서 이 대화 내용이 도대체 뭔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오촌 조카 해외 도피해 있습니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외 도피해 있는 사람이 국내의 연결고리와 통화를 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기시감이 딱 들던데요. 2016년 10월 27일 공개된 최순실과 노성일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발점이 된 태블릿 PC가 발견된 직후죠. 독일에 있던 최순실, 지금 오촌 조카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때도 독일에 있던 최순실이 한국의 측근인 노성일과 통화를 하면서 그 녹취록이 청문회장에서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죠. 자, 당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데 결정타가 됐던 최순실의 태블릿 PC,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순실이 다 죽어, 다 죽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촌 조카가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낭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 통화 내용을 잠깐만 살펴보면 최순실 노성일 통화 녹취록, 고영태한테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밑에서 농단했던 그 젊은 친구 고영태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게 완전히 조작이고, 태블릿 PC 완전히 조작이고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불어야 하고 조작하자는 거죠. 위정하자는, 감추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다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죽어, 다 죽겠어. 상당히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고비고비마다 터져나왔던 게 스모킹건이 뭐냐면은 녹취록입니다. 안종범 녹취록, 또 정호성 녹취록, 고영태 녹취록. 고영태 녹취록은 정말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죠. 이게 일개 정체도 불분명한 젊은 사람이 나라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자기 또 친구 김수현이든가요, 김수현과 통화한 녹취록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상당히 온 국민들이 어이없어 했습니다. 뭐 그런 거죠. 그때 미러재단, K스포츠재단, 내가 재단에 뭐 부사무총장 그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렬을 해야 되겠어, 뭐 이사장하고 사무총장하고 이 쓰레기 같은 사람들 같이 정렬을 해야 되겠어,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건 우리가 다 자각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호가호위를 하는, 그러니까 호가호위를 하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정권,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연결고리가 있다고, 나라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들통이 나면은 이러면 다 죽는다, 조국도 낙마한다, 그렇게 다급하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촌 조카 녹취록에 나온 내용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인을 소환을 해야 됩니다. 해외 도피 중인 조카에게 법무부 장관이 야, 너 들어와서 뜨뜻하게 검찰 조사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 못할까요? 그러기는커녕 이것도 지금 본질을 흐리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SNS를 새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직접, 그전에는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부탁해서 반박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직접 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못하니까는 대신 SNS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촌 조카 통화 녹취록도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유출됐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 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을 하는 것이죠. 자,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저는 또 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한다. 이것을 지금 이 과정에서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어디서 열었습니까? 조국 장관의 딸 허위증명서 발급한 의혹이 있는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 조국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던지는 메시지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직 그 의혹이 밝혀지지도 않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대동을 지켜서 전 국무위원이 그 키스트 가서 국무회의를 하고 국민 우롱하는 것이죠.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